지금은 부자 되기가 오히려 더 쉬워진 게 뭐냐면 독서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사람은 그 확률이 월등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지하철을 타면은 책 읽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었는데 지금은 저밖에 없어요. 그 뜻은 그 지하철 칸 내에서 내가 부자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책을 읽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나요? 부자가 되는데? 매우 많이 됩니다. 이게 그냥 책 읽어서 뭐가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책도 결국에는 시간이 누적이거든요. 이게 되다 보면은 뭔가 본질을 더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뭔가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도 이걸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책에서 좋은 문구들만 습관에 배어들게 하면서 그 좋은 습관들이 모여서 더 좋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되는 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하락장과 상승장을 너무 재지 말고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라, 이 의미입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약간 주식책에 좀 더 가깝긴 해요. 그렇지만 부동산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기억나는 문장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다. 내가 최적화하지 못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산은 사실 시간과 완전 밀접하거든요.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자산의 상승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가 내가 자산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 이거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저도 제가 부동산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뭐 하락장이건 보합장이건 상승장이건 이거를 너무 기다리지 말라, 이거거든요. 하락장 때가 사실은 갈아타기의 적기예요. 하락장 때 비싼 게 더 많이 떨어져요. 이게 만약에 내가 샀는데 하락장이 왔다? 그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락장이 오면은 더 떨어지길 그냥 기다리기만 해요. 또 아무것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산이라는 것은 선점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그냥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라, 이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안전하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을 계속 사 모아가는 건가요? 똑같은 돈과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노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는 이거를 투자하는 데 시간과 돈을 쓸 수도 있죠. 이 둘은 완전히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먼저 시작했고 포션을 어디에 더 많이 뒀느냐, 이것이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결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공감 가거나 난이도가 있지만 배워갔으면 좋겠다. 워렌 버핏도 했던 말인데, 금방 팔 자산은 그냥 사지 마라, 이겁니다. 왜냐면 그것들은 가치가 그만큼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들에서 종잣돈을 불려서 서울에 좋은 걸 살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돈을 차라리 차곡차곡 모아서 한 번에 사는 게 더 나아요. 이전에는 분명히 그게 먹히는 유효한 성공 공식이기도 했잖아요. 그게 먹히는 시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세금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다주택자 규제도 심해지고 했고, 이 다주택자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인구 소멸이 지금 확실해졌고, 예전에는 지방에도 인구가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싹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도시인 부산마저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됐어요. 이 책에서는 계속 사라고만 하나요? 파는 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나요? 파는 거는 포트폴리오 조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뭐 그럴 때 팔려고 하지,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하죠. 이게 수익이 나서 파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자산을 사기 위해서 팝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 사면은 몇 년 보유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더 좋은 자산을 사기 위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갈아타기를 할 때, 이때입니다. 어떤 분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하는지.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 아예 초보서라고 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분들은 아, 맞아, 이거지 라고 이해가 바로바로 갈 거예요. 투자를 처음 공부하는데 보면은 이게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완전 초보인분들은 어떤 책 읽어야 돼요? 서울 자가 대기업단인 김부장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책이 합쳐져서 나온 거라서 좀 두꺼워 보일 수 있는데, 읽는 속도는 아마 빠를 겁니다. 이 책은 우리 인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 부장은 50대 남성이고 20대, 30대, 40대를 다 거쳐온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자급에 있는 사람인데, 그게 1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부의 내용은 20대 사원과 30대 대리의 내용이 나오고, 3부는 40대 과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의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20대는
처음에 어렵게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내가 상상한 것과는 다른 거죠. 이게 내가 맞나?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 막 연애도 하고 소개팅을 했는데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거의 반복이고, 또 30대 같은 경우는 회사엔 다 적응했어요. 업무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어. 근데 결혼을 내가 지금 이 여자랑 하는 게 맞나? 이 남자랑 하는 게 맞나? 같은 30대인데 누구 연봉은 이만큼 받고 내 연봉은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비교 같은 것들 계속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40대가 되고부터는 나의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들과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20, 30대는 비슷비슷했는데 40대가 되니까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정말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안 그렇고 있고, 그게 확 피부로 느껴지는 단계거든요. 거기서부터 좀 현실 도피를 하거나 현실을 인정하거나 이런 단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50대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자부심이 넘치죠. 뭐든 할 수 있고 나는 사회적 위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회 밖에 나와서는 아저씨인 거예요. 이 명함만 없으면 그냥 나는 거의 알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 부장은 다행히도 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정말 힘들어졌겠죠. 근데 이 자가도 아내가 몰래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가 각각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끔찍한 선택들?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좀 더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 자취를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돈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또 투자를 못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쯤에 내 집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결혼하고는 상관없이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실거주를 안 하더라도 일단 전세 끼고 사두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벌어지게 되고, 30대가 되게 되면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싼 전세에서 시작한 사람, 그런 사람과 저렴한 월세 살면서 투자해둔 사람, 이 사람들은 처음엔 비슷한데 나중 되면은 자산의 격차가 또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이 보증금 5천에 월세 45만 원이었어요. 되게 작은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거기에 살면서 물론 좋은 전세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지만 결국에는 좀 저렴하게 깔고 있는 돈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한 게 훨씬 더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부러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비싼 전세 사는 게 최악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씀씀이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씀씀이도 늘어나고, 그리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신축에 좋은 곳들은 좋은 차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나의 수준을 또 맞추다 보니까 또 차도 좋은 걸로 바꾸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으는 돈이 없어지죠. 근데 갱신권을 쓰고 4년 뒤에 전세금이 훅 올라가 있거나 또는 집값이 훅 올라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사를 가야만 해요. 더 안 좋은 곳으로. 그렇게 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좀 검소하게 살면서 투자를 한 사람은 40대가 되면은 그때부터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0대 때 사람들이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자산을 그래도 좀 마련한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은근히 조금 갈리게 됩니다. 자산을 잘 마련한 사람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왠지 모르게 이 친구들 만나기가 좀 꺼려져요. 그때 소비 습관이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은 그걸 이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표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50대 김 부장이었던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50대 김 부장은 되게 막 좋은 차에, 좋은 가방에, 좋은 정장에 이런 거에 딱 세팅돼 있던 사람인데 공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었고, 또 은퇴를 하다 보니까 또 다 더 쓸모없게 된 거죠. 50대 김 부장은 어떤 걸 깨닫고 어떻게 변화하게 되나요? 뭔가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자신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집 한 채,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50대면 아직 너무 젊어요. 아직 젊기 때문에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투자 좀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7, 80대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막 돈이 많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 수 있을까? 그거를 재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0대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이 책에서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자는 사람은 흔들어서 깨우면 되는데 자는 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리 인정을 시키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어떤 신념과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버리면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첫 단추를 잘 끼게 되면은 그냥 쭉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향기라고 해야 되나? 무언가를 찾기 위해 삶의 시간을 전부 써버리잖아. 그런데 그 향기를 결국에는 찾지 못하는 것 같아. 왜냐면 그 향기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이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 현재의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 이 문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소중한 게 어디 있지? 라는 것을 찾을 때 되게 멀리서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도 아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조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나와 친한 친구들,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거고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다가올 때는 그것들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철학 중에 가장 명언이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너 자신을 알라 이거거든요. 이게 사실 전부예요. 인생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내가 지금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 뭘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이런 것들 나 자신을 아는 것 자체가 투자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아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한 몇 년만 이렇게 살면은 직장 동료랑은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일단 사람이 바뀌려면 습관만 잘 들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3개월 하다 포기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책 한 권은 무조건 읽겠다. 나는 아침에 무조건 4시 반은 아니더라도 5시 반에는 일어나겠다. 회사가 9시 업무 시작이라면 8시에 도착해서 8시부터 9시까지는 뭐 유튜브 이런 거 안 보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실천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우 출근해서 겨우 퇴근해서 밥 먹고 유튜브 보고 자요. 이게 대부분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두 시간만 나의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거는 추월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3개월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3개월이 아니라 일단 1년 하고, 그 다음 또 1년 하고, 또 1년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한 책도 있나요? 바로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사실 몰랐는데 한 5, 6년 전인가 그때 우연히 중고 서점에 가서 이거를 펴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읽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그 아까 김 부장 이야기는 약간 경제 그리고 한국 직장인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편지를 쓰면 고민에 대해서 답장을 해줘요. 동네 문방구 같은 곳인데 어느 날 아이들이 막 포스트잇 같은 걸로 고민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할아버지가 답변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익명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답변도 있나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게 진짜 답장이 올까 하고 편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종이를 넣었어요. 빈 종이를 넣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장도 왔습니다. 백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가능성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인생을 여한 없이 활활 피워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런 백지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사연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연들을 보다 보면 나도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실 내 고민과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완벽히 일치하진 않지만 내가 살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느낄 고민들까지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작가님처럼 저도 인생을 바꾸고 싶고요. 부동산 저도 뭔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책 추천 짧게라도 하나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원싱? 그것도 너무 좋았고 보도 셰퍼의 돈도 너무 좋았고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도 너무 좋았고 또 불변의 법칙도 좋았고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는 학벌과는 상관이 없어요. IQ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학벌이 안 좋고 직업이 좋지 않더라도 좀 더 모으고 좀 더 공부해서 괜찮은 자산을 살 용기가 있으면 그거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학벌이 안 좋으니까 부동산 투자 못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다 읽어보니 결론적으로 나온 건 이거더라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너 자신을 알고 그것에서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안 다음에 그것들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심플한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 뿐이고요. 저도 이 작가 생활을 40살이 돼서야 시작했어요.
근데 같이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20대 중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5년의 격차가 나는 거죠. 제가 잘 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야 발견한 것 뿐인데 시간이 언제가 되었든 내 자신을 알고 그것들을 발견하면은 뭔가 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던 거 성과가 비록 지금 없을지라도 계속 하면은 된다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다가 좀 지쳤을 때 제가 늘 생각했던 단어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였어요. 내가 힘들지라도 계속한다. 내가 안 좋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계속한다. 내가 회사에서 좀 뭔가 삐그덕거린다 하더라도 요것만큼은 계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계속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